실제 가봤던 데들이 다 되는 겁니까? 아, 자주 가는 곳. 자주 가는 곳이 자주 갈수록 색깔이 점점 진해져요. 자동으로요? 처음에 저장을 하면 검정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이용하면 이제 연두색. 연두.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 붉은색. 대표님, 코엑스나 뭐 부산이니까 부산역은 많이 잘 나올 것 같은데, 광명역도. 남이섬은 여기 자주 가신 거예요? 남이섬. 남이섬은 자주 가신 게 아니고. 뭐 사고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남이섬은. 데이트 코스인데. 남이섬은 자주 가신 거예요? 남이섬 없는데요? 남이섬 선착장! 저는 한 번도 안 갔을 때 검정색이에요. 안 갔을 때? 많이 가는 게, 저기. 아까 많이 가면 까만색이라고. 아니요. 뭐예요? 연두색, 그 다음에 연두색? 까만색 안 간 겁니까? 제가 많이 가는 게 로겐롤 우리 집입니다. 네. 제가 우리 집에 맨날 까만색 안 가는 거구나. 야, 그러면 집에 부산에 안 가신다는 거네요, 거의. 부산에는 그냥 테스트한다고 이렇게. 근데 지금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지금 많이 이제 600만 다운로드를 지금 일으키셨잖아요. 지금 시장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점유율이?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이제 판단하기로는 지금 팀앱 다음으로 저희가 2위. 팀앱 다음으로. 그러니까 사용률 기준으로. 사용률 기준. 가입자로는 저희가 비교가 안 되고요. 어차피 이 통사들은 단말을 출시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뭐 기준으로 치면 뭐 이 통사 그 랭킹대로 가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용자들이 뭐 쓰건 안 쓰건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일단 저희는 이제 길 안내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실제로 한 달에 한 6,500만 건 정도 길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사용률이 팀의 다음이라는 건 어떻게 그 증빙합니까? 그런 것들은? 뭐 증빙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뭐 그래도 이 업계에 종사를 하니까 뭐 그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이제 대충 얘기는 듣거든요. 뭐 저기는 실제 길 안내 건수 한 달에 몇 건이다. 뭐 얘기하다 보면 랭킹이 어느 정도 이제 보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기존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 빼고 새로운 서비스들 넣으셨잖아요. 기존의 길찾기 기능 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맵들을 보니까 뭐 이렇게 쇼핑몰과 관련돼서도 있고 뭐 맛집이라든가 뭐 주유소 찾기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돼 있더라고요. 지금 월 6,500만 건의 사용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이번 기본 길찾기 외에 생각하신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 여기에 이용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국민비서라고 저희가 이름을 줘서 우리 사용자들이 필요한 맛집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다 다 넣었는데 실제로 그 클릭 수 자체가 우리 사용자들이 한 번쯤 들어오면 한 번씩은 다 눌러봐요. 이게 뭔가 싶어서. 그러니까 클릭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대리운전 기사 그것도 있더라고요. 네, 대리운전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고요. 대리운전 잘 될 것 같기도 해요. 위치가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리운전 뭐 1588 뭐 그게 아니라 이거 잘하면 되고 이게 오히려 이게 대리도 사실 저도 이제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대리를 자주 이용하는데 전화를 하면 주로 맨날 설명하잖아요. 제가 있는 위치를. 그러니까 설명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위치도 많은데 설명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우리 김 기사 여기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누르고 주변 검색해서 대리를 콜하면 내가 있는 현 위치하고 뭐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아예 자동으로 세팅을 해서 대리를 부르면 기사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오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데려다주고. 그렇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생각대로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좋다 이 말씀이신 거죠? 뭐 반응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새로운 여러 가지 서비스들로 이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시장을 이제 넓혀가고 계신데 어쨌건 급습을 받은 이동통신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제 뭔가 재정비하고 다시 고객들을 뺏어오기 위해서 뭔가 노력들을 하겠죠. 그러한 것들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뭐 어떤 전략이랄까 아니면 뭐 방법이랄까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이 통사 내비들이 TV 광고도 많이 하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그냥 본연의 자세, 그냥 내비게이션은 결국 길 안내만 잘하면 돼요. 뭐 TV 광고를 해서 가입자를 순간적으로 가져올 수 있겠지만 요즘 사용자들은 다 내비 스마트폰에 자기가 자주 쓰는 것들은 다 저장해 놓고 다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요것도 쓰고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 쓰는 거죠. 쓰는 건데 어떤 걸 더 많이 쓰느냐의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쓰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같이 뭐 TV 광고를 해서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희는 그냥 우리 길 안내, 긴 기사로 길 안내하면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정확한 시간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도록 서비스만 제공해주면 그냥 꾸준하게,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뭐 특별한 마케팅 없이도 꾸준하게 성장해 왔던 게 저희가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 많이 했으면 갑자기 이렇게 쫙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올라가면 또 끝나면 또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 재미 그게 맞들이면 계속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를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언론 기사 보니까 네이버하고 업무 제휴 맺으신 것 같던데 네이버하고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상호 그러면 뭐랄까 이렇게 제휴가 되는 겁니까? 뭐가 서로 양상은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네이버도 맵이 있잖아요. 자기네 맵이 있고. 근데 네이버는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요. 저희는 이제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있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쪽에 저희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제공해 줄 수 있고. 저희는 또 반대로 이제 네이버 사용자들을 또 우리 사용자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그 네이버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네이버가 이런 또 제2의 뭐 이통사나 대기업처럼 이런 생태계를 또 이제 상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잠식한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 어차피 지금 큰 공룡들 이통사하고 싸우고 계시잖아요. 싸우고 계시는데 그러면 다른 벤처들도 이제 보면 유사한 뭐 또 분야를 해가지고 대기업을 싸우는 데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 벤처들이나 중소기업들이 할 때 뭔가 그 이통사하고 싸울 때 뭔가 네이버를 자 활용하면 좋을 건지 아니면 네이버도 나중에 뭔가 이렇게 하다 날 또 적이 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삼국지같이 막 이렇게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뭐 지금까지 어떤 회사랑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저희가 저희 서비스를 하는데 계속 집중해 왔고 그냥 다른 서비스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저희는 저희만의 길로 가면 되는 건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게 때로는 약간 이렇게 컨플릭트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저희만의 방식으로 갈 거고 그리고 네이버가 저희가 어쨌든 제휴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로 이제 니즈가 있으니까 제휴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단순하게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뭐 대기업이 저희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뭐 제휴를 할 리도 없고 반대의 경우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필요한 서비스가 되면 같이 제휴가 되는 거죠. 그게 윈윈이 돼야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뭐 네이버랑도 지금 많은 협력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뭐 SK 플래닛이나 뭐 다른 KT 올레네비 쪽도 마찬가지로 서로 같이 제휴를 해서 같이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뭐 지금 비록 서비스를 경쟁하고 있지만 또 같이 협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앱을 다운받아 보니까 제일 좋은 게 클라라가 목소리가 클라라? 클라라. SNL에 나오는 클라라? 그런가요? 클라라. 클라라 알프스누도 클라라 아닌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하고 좀 급이 달라요. 제가 약간 신세대예요. 클라라 반응이 아주 좋아요. 저희 사용자들이 굉장히 귀여운 버전이 좋던데. 제 사용자들이 클라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남성들의 클라라 좋아하지만 여성분들은 또 좋은 남성의 목소리가 듣고 싶을 텐데 그건 없나요? 남성에 대한?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남자 성우 목소리를 새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을 위해서 또 뭐 예를 들면 뭐 아주 아이돌 스타를 저희가 섭외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뭐 조인성이나 뭐 소지섭 이런 사람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뭐 그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는 그냥 남자 성우로 했는데 돈 좀 벌면 이제 뭐 또 남자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도 해보려고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요 가장 감명 깊다고 할까 그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 회사의 가치를 계속 높여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집행해가면서 마케팅을 한다든가 막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서 돈을 쓴다든가 이게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돈을 쓰지 않으면서 그게 그만큼의 가치잖아요. 세이브가 다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만큼의 성과를 10억 들여서 하는 거와 1,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건 천지 차이니까. 그런 면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대기업에 예전에 같이 일을 해봐서 아는데 어차피 대기업들은 예산에 따라서 움직여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한 해에 홍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으면 그 돈을 무조건 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있으면 써야 돼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지가 않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저희는 그냥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우리 사용자들이 정말 우리 서비스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뭐 쓸 거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아유 괜찮더라 써봐. 기사 써봐. 나는 돈이 없어서 기사 못 뿌리는데 뭐 이런 얘기도 서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또 그게 아니고 내비게이션 긴 기사라고 있어. 그런 게 있어? 이러면서 또 써보고 또 이렇게 전파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저희한테는 맞는 전략이 아닐까. 지금 좀 정리 좀 해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뭐 여러 가지 오늘 하이라이트를 한다면은 이제 어떤 대기업하고 경쟁할 때 어떤 전문 기업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첫 번째 자기 이제 어떤 본질대로 가면서 뭔가 그 게릴라 전법처럼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하고 또 전 아까 특이했던 게
그 적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 대기업을 뭔가 나중에 내가 인수 나갈 수도 있고 협력사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1등하고는 적이 될 수 있겠지만 2, 3등은 오히려 내 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관계를 지금 잘 맺어놓으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예, 그죠? 그래서 뭐 이통사 쪽에 내비게이션 담당자랑 뭐 사이가 네. 나쁘진 않아요.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네. 근데 가끔씩 이제 기사가 이제 좀 언론 기사가 가끔씩 나오면 이제 제목이 좀 약간 까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까리까리.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뭐 김기사, 제처, 이 식으로 나오면 이제 대기업은 아무래도 그런 기사에 민감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끔씩 전화가 와요. 그렇죠. 대표님, 기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피곤합니다. 미안하다고, 어쩌겠는데 내가 뭐 기사를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딱 상당히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 뭐 서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군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아군을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고 사실은, 그리고 뭐 제가 또 뭐 어디 인맥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열악해요, 사실은.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쨌든 저희가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적을 만들지 않도록 그냥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그 지금 창업하시고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빨리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른 적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진짜 많이 하죠.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서두르고 싶고, 어떨 때는, 이 타이밍인데, 빨리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쪼을 때도 많죠. 그럴 때 이제 우리 또 공동 창업자들이 또 좀 참아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더 기다려라. 얘기하면. 이게 또 장점이 있네요. 그렇죠? 잘 맞아요. 창업자들 간에 합의가 있어야지만 뭔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만나뵈면 꼭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럼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앱으로 이제 창업을 하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초반에 유료로는 안 되니까 이제 무료로 많이 돌려서 뭐 사용자를 확보해가지고 그냥 광고 수익으로 회사를 먹여 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사용자를 확보해야 유의미한 광고 수익이 나오는지 잘 다들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그 광고 수익으로 좀 유의미하게 뭔가 수익을 내려면 어느 정도 회원을 확보해야 가능한 건가요? 저희도 아직까지 뭐 그렇게 유의미한 그 매출이 발생되는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600만인데도요. 왜냐하면 이게 그 광고라고 하는 게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의 광고가 일반적인 모바일 광고하고는 다른 방식이거든요. 저희는 음성 광고를 하고 있고 벌집에 들어가는 그런 벌집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광고 상품을 파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없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광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광고주를 모집하기가 쉽지 않구나. 모바일 광고 플랫폼 회사들 많잖아요. 그걸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형태의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광고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런 상품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띠베는식 광고를 할 수도 없고 운전하면서 띠베는 누르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성 광고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없어가지고 이제 광고주를 직접 만났죠.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이제 광고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작아요. 그러니까 600만이 아니라 1000만이 되더라도 이게 형성되려면 많은 앱들이 우리와 같은 광고 방식을 채택을 해서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앱을 개발해서 광고를 붙이는 회사 사장들을 이렇게 만나봐도 사실 아직 우리나라의 그 모바일 광고 시장 자체가 크지가 않아서 다들 뭐 그렇게 행복해하지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실리콘밸리에서 청바지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벌었듯이 금 캐는 사람보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이제 다양한 세분화된 광고주들을 잘 이제 모아가지고 이런 앱 만드는 회사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래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고 회사 만들면 괜찮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요런 거는 착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창업가들 중에 어떤 생각을 자주 하냐면, 이거 해가지고 일단 뭐 한 10만 되면 광고비 수익으로 뭔가 수익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뭐 10만, 20만 가지고. 근데 현실적으로 이건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100만이 넘어가도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제가 뭐 저도 뭐 사실
매일 밤마다 좋은 꿈을 꾸죠. 내일 이 상품을 출시하는데 클라라 음성 녹음 내일부터 이제 오픈하는데 대박 날 거야. 생각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네. 대부분은 그냥 기대는 자유지만 현실은 냉정하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의 앱 시장에서 사실 뭐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앱이 그렇게 대박을 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단 사용자들 마음 자체가 결제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유료라고 하면 제껴놓고 보니까. 네. 근데 약간 게임은 이게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면 계속 이렇게 경쟁 네.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막 결제하면서 쓰긴 쓰는데. 저도 막 결제하는데 그게 이제 뭐 딱히 제가 뭐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경쟁에서 지기 싫으니까 막 네, 하는 네. 거예요. 근데 네. 내비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다른 앱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다가 아니면 접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런 데서 돈을 벌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꿈을 많이 꾸시죠. 창업을 해서 내가 아이디어가 좋고 하니까 아 이거 하면 돈 될 거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닐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도 또 좌절하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마음 상해가지고 사업을 접지 마시고 네. 처음부터 그냥 마음을 피우시고 네. 하다가 잘 되면 좋은 건데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뭐 비즈니스 한두 해 하고 말 것도 아닌데 네, 길게 보고 가야죠. 근데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게 워낙 레드오션이었잖아요. 대기업도 딱 잡고 있고. 그래서 아마 창업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반대했을 것 같아요. 주변 네. 분들이.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했잖아요. 네. 그런 어떤 타인의 반대로 인해서 이렇게 실망하거나 막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시면서 이어질 수 있었나요? 저는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저 나름대로 그런 게 있거든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냥 뭐 잘 될 거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했던 거고 주변에서 뭐라 하든지 간에 어쨌든 되든 안 되든 그건 내 책임이니까. 그런다고 뭐 그 사람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요. 네. 제가 좋으면 하는 거고. 약간 제가 똥꼬집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데 있어서는 사실은 별로 다른 사람 말을 별로 안 듣습니다. 그냥 네. 우리 세 명이서 어쨌든 결정해가지고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죠. 하는 거고 나중에 될 때까지 하면 결국은 되니까요. 예.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클라라 모델로 쓰신 거 아니에요? 네.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쁘 어떻던가요 실물이? 괜찮던가요? 제가 인증샷도 찍었는데. 아니, 그래서 아유, 많이 너무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팬이 됐습니다. 예. 최근에 그 김기사 내 일본어 음성 예. 그 길 안내 해주는 거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잖아요. 예. 혹시 그 일본 진출을 고려하시고 도입하신 건가요?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 차별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용자들만 대상으로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이제 다문화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좀 쓸 수 있는 좀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해마다 많이 놀러 오고 중국인들도 많이 오고 네네. 하니까 지금 일본어 먼저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으면 저희가 중국어, 영어 다 하려고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쓸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네. 예. 그 이제 국내 용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진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또 해외 나가서 또 홍보를 해주시니까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해외 나갔을 때 그때 한국에서 썼던 뭐 키무기사 뭐 이래서 하면 또 일본 사람들이 또 뭐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는 예, 거예요, 예. 지금. 근데 저게요. 이게 적어도 되는 겁니까? 이게 꼭 이렇게 차로 보는 거 말고요. 예. 그러니까 도보하고 자전거, 도보나 뭐 전철 이런 것도 여기 다 나오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안 나오고. 제가 틀어놓고 그냥 걸어가도 되긴 되거든요. 아까 왜냐면 네. 제가 왜냐면 지금 이제 중국인하고 일본인 얘기하셨으니까 사실 중국이나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관광 가지고 거의 자기가 렌트는 안 하잖아요. 네. 거의 이제 돌아다니거든요. 전철 이용하고 네. 택시 이용하고. 그럼 그 사람들 사실 어디인지 모르는데 이거를 정말 하신다면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자가용전자가 아니라 그런 이제 진짜 중국인과 일본인들 대상으로 해서 만드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도보용 기능도 일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걸 좀 아주 특화시켜가지고요. 그러니까 예. 티맵이나 다른데 그런 게 없을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예 특화시켜가지고 예. 뭐 김기사 중국은 김씨가 없을 테니까 뭐 짱꼴라 뭐 짱 뭐 하여튼 해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하시면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뭐 그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만들면 저한테 나중에 좀 예. 그 만약 글로벌로 진출하신다면 어느 나라부터 공략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일본부터 한번 해보려고요. 일본이 가깝기도 하고
사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유료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게 없는 시장입니다. 일본이. 맞네. 그렇죠. 중국은 좀 잘 모르겠고요. 네. 중국은 알다가도 모르겠는 시장인데. 저작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중국은 제가 예전에 한 5년 정도 해봤는데 별로 이렇게 비즈니스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제가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데 이제 일본은 좀 상대적으로 클리어한 부분들이 많아서 일본부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중국을 한번 다시 도전해 보려고요. 네. 저기 이 내비하면요, 네. 이게 맵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팅코이 같은 경우 맵 만드는데 되게 오래 시간 걸렸는데 여기서는 제가 뭐 2010년도에 409 1호처럼 창업해서 만들었다면 직접 맵은 못 만들었을 것 같고 네. 맵은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맵은 그 SKT 티맵에서 저희가 티맵에서 구매해가지고. 예, 예. 맵은 사실은 이제 맵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맵이 차별할 수는 있는 포인트가 없잖아요. 네. 똑같이.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밀가루 같은 존재니까. 네네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잘 가공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는 이제 맵을 돈 주고 이렇게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씩만 하고 이제 Q&A 받도록 하죠. 네, 마지막 질문. 좀 마지막 질문. 앞으로 그 5년 뒤에 로겐롤의 비전과 목표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그 5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가 일본, 중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동남아 쪽에 진출이 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그 동남아시아인들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긴기사를 가지고 이렇게 오고, 우리가 놀러 갈 때도 마찬가지로 긴기사를 가지고 가서 현지에서 뭐 걸어 다니든 운전을 하든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동남아에서도? 그런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좀 우리나라의 어떤 좀 좋게 얘기하면 국위선양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사업이 잘 되셔서 M&A를 통해서 매각이 되든 아니면 뭐 정말 코스닥에 상장이 되든 그렇게 해서 이제 엑시트를 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엑시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걸 할 계획이 있으세요? 엑시트는 물론 엑시트 생각은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 우리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고 해외로 갔을 경우에 어쨌든 뭐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엑시트를 하게 되면 저는 제 꿈은 조그만한 야구단을 한번 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저기 허민 구단주처럼 뭐 조그마한 야구단을 한번 해보면 제가 이 컴퓨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야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야구단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예 김기사가 김선수 만들어요? 김선수. 혹시 밝혀주실 수 있나요? 원하는 그 엑시트 목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산정받았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올해 5월 달에 웨이즈라고 하는 이스라엘 벤처 기업인데 저희랑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 회사가 구글에 13억 불에 인수가 됐거든요. 1조 3천억. 1조 3천억 정도 인수가 됐는데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는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 회사보다 저희가 뒤떨어지지 않고 어쨌든 뭐 우리가 뭐 글로벌로 아직 못 갔다는 뭐 약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저희는 이제 그런 웨이즈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불러주세요. 너무 속보인다. 아니 내가 1조면은 참기는데 1조 3천을 얘기했잖아.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요. 자 질문 있는 분들 손 들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아시는 분 따라와가지고 사전 지식 없이 왔는데요. 여기 다 그래요. 다 산지가 없습니다 여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아니요, 죄송한 거 없어요. 다 두 가지 그러니까.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빌트인돼 있는 순정 내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그 내비가 경로가 좀 똑똑하지 않아서 가끔 T맵을 참조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T맵이랑 비교했을 때 그만큼 경로 찾기가 얼마나 우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가 빌트인이랑 연동되는 것처럼 빌트인 내비게이션이랑 어떤 연동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운전하다가 이제 휴대폰을 만지고 조작하는 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빌트인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팀앱이랑 비교하는 부분은 사실 저도 팀앱 담당자랑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민감한 얘기라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우리 김기사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데서 비교를 많이 해놓으세요. 그래서 김기사 팀앱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비교가 많이 되어 있는데 경로 품질은 거의 비슷하다고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도착 예정 시간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김기사 개발자가 팀앱 개발하던 개발자 출신이다 라고 하는 루머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다르지만 이제 교통정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빌트인 쪽이랑 연동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저희도 사실 그런 쪽에 제안은 많이 받는데 드리는 노력에 비하면 사실은 이게 너무 결과물이 예측되는 결과물 자체가 너무 이렇게 미약해서 사실 요즘에는 그 빌트인 단말기가 많이 팔려봤자 몇만 대 정도거든요. 사실 많이 안 팔려요. 사실. 근데 거기에 연동하기 위해서 드리는 저희가 노력이나 시간이나 비용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저희는 가만히 있어도 김기사 사용자들이 한 달에 거의 30만 명씩 이렇게 40만 명씩 늘어나는데 그 몇만 명 쪽에 저희가 한정된 리소스를 투입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온라인에서 이혜숙님께서 정말 재밌는 서비스가 많은데 이런 기능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는지 이런 기능 아이디어요? 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사업가들이 다 아이디어에 목말라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본인이 주로 많이 내세요? 아니면 다른 누구지 안 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주로 막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죠? 아니, 아이디어는 우리 김 대표, 우리 김원태 공동대표도 많이 내고요. 네. 저희는 주로 뭐 이 아이디어 어때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 쓰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고 이건 좀 불편하더라. 그럼 불편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 보니까 하나씩 나온 거거든요. 아이디어 고민하면 아이디어 안 나옵니다, 사실. 안 나오고요. 그냥 쓰다 보니까 자꾸 쓰다 보니까 현장에서 자꾸 쓰다 보면 불편한 게 분명히 나와요. 네. 그러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질문 있는 분, 네. 일단 그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느꼈던 부분들은 결국 뭐 내비게이션은 기본 기술 길 안내만 잘하면 된다 하는 취지에서 좀 기술적인 질문 한 가지만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실시간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대기업하고 결국은 그러니까 제 사례 같은 경우도 올해 여름 때 대천에서 올라오는데 처전에는 SKT를 팀맵을 키고 오고 저는 김기사를 키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후 3시 도착하고 처제가 7시 넘어서 도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제도 팀앱에서 다시 김기사로 바꿨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는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그 실시간 위치 정보를 받아오는 게 관련 특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경험 기반으로 받아오는 건지 네, 궁금합니다. 뭐 특허는 저희가 있고요. 네. 특허가 있고 그런 어떤 사용자들의 힘 그거는 굉장한 힘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웨이즈가 사실은 구글에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었던 가장 원천이 사용자들의 힘이거든요. 사용자들이 같이 모여서 지도를 만들어내고 교통정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데 전국에 지금도 많은 사용자들이 김기사를 가지고 전국을 이렇게 운전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올라오는 교통정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뭐 콜택시가 수집하던 교통정보에 비할 바가 아닌 거죠, 사실은. 굉장히 컨텐츠의 양도 많고. 그리고 팀앱은 없나요? 그럼 팀앱은 그런 정보가 안 들어옵니까? 팀앱은?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차이구나. 그럼 이제 김기사를 애용하면서 좀 그 클라라 서비스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뭐 발랄도도, 네, 발랄도도 그리고 귀요미, 그리고 저는 귀요미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졸음운전을 방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대화를 하거든요. 좌회전할게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역시 연인 모드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연인 모드가 있었으면은 대화하듯이 귀요미도 자기 뭐 왼쪽으로 가 뭐 이런 식으로.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네. 그게 혼자 사면서 졸음운전 방지이기 때문에요. 같이 대화하면서 하는데 연인 모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고요. 근데 하면서 좀 걸리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부분들을 음성 광고라든지 벌칙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되게 걸리거든요, 저는요. 음성 광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지금 이제 무료 앱이지만은 음성 광고라든지 벌칙 광고를 안 하는 대신에 유료 앱으로 전환을
한다면 저는 할 것 같아요. 그거를요. 네. 금액은 뭐 크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영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차에서 충전기가 없으면은 이거를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게 전원이 금방 GPS 기능이 있으면 금방 달기 때문에. 근데 혹시 하면서 그냥 배터리가 없고 충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 GPS 기능을 끄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체를 지도 형식으로 이렇게만 알려줘가지고 수명을 좀 갈 수 있게끔 예, 그런 게 좀 하면서 좀 많이 느껴서요. 예. 혹시 차에 충전기랑 거치대 없으십니까? 있는데요. 근데 그게 네. 고장 나거나 만약 또 깜빡하고 못 가져온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이제 GPS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켜야는 되고 근데 영업하는 입장에서 전화는 받아야 되는데 계속 켜놓고 있으면은 배터리가 금방 닳기 때문에 또 꺼지고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길게 할 수 있게끔 GPS 기능을 배터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서 전체를 다 지도 형식으로. 근데 배터리를 가장 많이 먹는 기능 중에 하나가 GPS하고 화면 LED 화면 밝기 그게 많이 먹는데 GPS를 오프 시킬 수는 없잖아요. GPS를 오프 시킬 수는 없는 거고 화면을 또 어둡게 해서 안 보이게끔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내비게이션을 쓰면서 충전기를 꽂는 건 사실 필수인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충전을 꽂아서 이제 써야 되고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오면서 이제 혹시 거치대하고 충전기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한 3분 정도만 예, 저희가 거치대하고 충전기 전문 당첨이겠다. 세 분.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음성 안내만 할 수가 있겠네요. 화면을 꺼진 상태에서 음성 안내만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도 예전엔 초기에는 했는데 애플에서 그걸 막아가지고요. 예, 화면이 꺼지면 네트워크가 안 되게끔 막아버려가지고, 지금은 왜냐면 오토바이 사용자들은 호두맨에 넣고 이렇게 음성만 듣고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긴기사를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화면을 꺼버리면. 근데 끄는 것보다 최소화시켜가지고요, 밝기를. 그래서 아직까지 그거 부분은 이제 그냥 배터리 꽂고 하시는 게. 질문. 옆으로 좀 가야지. 옆으로. 저기 위에 목표가 쌤이 지금 온라인으로 했잖아. 예. 저도 평상시에 한 1년 반 전부터 계속 김기사를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김기사 이용자로서 질문보다는 사실 이용자이기도 하지만 1년 전에 창업을 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그런 목표를 위해서 지금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떻게 보면 600만이라는 굉장히 많은 사용자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출 면에서 아직까지 좀 모자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참 갈 길이 굉장히 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이거 사실 현실적인 좀 질문인데 김 기사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매출 그런 것보다는 상대적인 매출 비율이 한 어느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지 그건 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매출 비중이라고 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광고로 지금 발생한 매출 비중이 얼마고 사실 그 외에 다른 매출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좋은 참고 자료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광고 매출이 가장 비중이 크고요. 광고가 전체 저희 매출에 그래도 한 80% 이상 차지하는 것 같고, 광고 듣기 싫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맞아요. 사실은 저도요, 2011년도에 깔았다가, 그때 계속해서 김기사에서 앱만 키면 광고가 떠가지고, 그래서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 안 듣는 아이템을 이제 좀 넣어달라. 내가 얼마를 주더라도 내가 하겠다라고 사용자들이 하도 건의를 해서 광고 안 듣는 아이템을 저희가 팔고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30달러에 팔고 있어요. 3만 원 정도 되죠. 네. 비싸다고 또 이러지도 못하고. 왜냐면 사실 저희는 광고를 듣는 게 저희한테 이득이거든요. 그 아이템 3만 원 주고 사용자들한테 팔더라도 그거는 사실 저희한테 큰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몇 명이나 그거 결제하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오히려 유료라고 하는 느낌만 줄 수 있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도 그렇게 컴플레인이 심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매출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가 클라라 음성, 그 다음에 일본어 음성, 이렇게 해가지고. 옵션이구나, 예, 음성 판매를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현재는 이제 그 광고 매출이 거의 대부분인데 요즘에는 좀 그래도 사용자가 좀 많이 늘어나니까 광고 의뢰가 좀 많은 편이고요. 예전에 비하면 많은 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광고를 무한정 늘리기에는 우리 사용자들 불편이 심하기 그렇죠.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큰 광고주들 중심으로 해서 몇 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중소기업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 기업에서 처음 이제 자기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대표님은 김기사가 이제 그 브랜드하기 어떻게 보면은 잘 맞았던 게 김기사 운전회라는 이제 개그 프로도 있었고 네. 또 사람들 그게 많이 쓰여서 확실히 브랜드 가치가 더 쉽게 알려지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대표님처럼 이제 어느 정도 좀 성공하고 계시고 또 이제 성공을 위해서 달리고 계신데 대표님께서 판단하실 때 IT 관련된 어떤 이제 업종에서 원하시는 이제 직원상 그러니까 이제 그 창업을 꼭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스펙 쌓기나 아니면 그에 관련된 기술들만 하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나는 이런 직원이면 뽑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대표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성공의 정의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제가 사실 직원 뽑을 때 네, 저는 이제 뭐 다른 것보다는 좀 활달한 사람 좋아해요. 그냥 잘 웃고 그리고 좀 액티브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스타일보다는 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게 사실은 뭐 벤처가 사실은 사람이 전부 다잖아요. 사람 빼고 나면 사실 벤처는 남는 게 없는데 특히 우리 같은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정말 우리가 즐거워야지, 우리가 항상 웃고 다니고 즐거워야지 즐거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인상 찡그리고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결과물이 정말로 사용자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든 누구든 그냥 좀 낙천적이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제 개인의 어떤 그거긴 한데 그렇고요. 성공에 아직까지 제가 성공을 한 게 아니라서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느까지 정도에 성공했다라고 기준을 삼는지 잘 모르겠네요. 구단주가 되면.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구단주가 되면 행복하지. 부산에 조그마한 야구 구단, 뭐 독립야구 구단이라도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예, 뭐 개인마다 그거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예, 그게 또 끝은 아니니까요. 거기서 다시 또 시작하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고 이제 익시트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이제 또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네. 또 새로운 재밌는 일을 찾아서 또 가야 되니까 유목민처럼 또 움직일 것 같습니다. 가실 것 같아요. 네. 자, 또 네. 혹시 직원 뽑으실 때도 세 분이서 합의하셔서 뽑으시나요? 예, 같이 면접 보고, 네. 예, 같이 하백제로. 예. 네. 저는 밥 먹을 때도 예, 저도 이제 메뉴도 반갑습니다. 저 사실은 제가 핸드폰 있잖아요. LG U 플러스 쓰는데 티맵이 하도 좋다 그래가지고요. 저도 영업 많이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지금 그 내비게이션 하도 후져가지고 티맵 갖고 다니는 친구들 보니까 너무 그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걸 SKT로 바꾸려고 딱 그랬는데 지금 김 기사 이 말씀 듣고 제가 마음이 바뀌고 있거든요. 저거치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그 3차원 이렇게 서비스까지 되는 거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만들어 놓으신 거 보니까.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이 말씀 꼭 자, 또 질문. 사심이 많이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솔 차이나로 다니고 있는 김종환입니다. 예. 질문은 전에 옛날에 솔로델첩인가 했을 때 강화문에 10만 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통 남자들은 여자친구를 사귀길 원하니까 그 주변 찾기 검색 기능을 옛날에 앱 중에서 주변 찾기 검색 기능이 있던 앱이 어느 순간인가 실시간에 올라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활용해서 그 자동차
긴 기사를 사용하고 있는 주변 여성을 검색해서 주변에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미리 입력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마음에 드는 이상형이 있습니다. 띠딕띠딕 그런 식으로 올려주면은 아무래도 수익을 그 부족했던 수익을 쉽게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제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 하는데 전국에 많은 솔로들이 네, 아 제가 저 친구가 솔로거든요. 지금 저 친구가 솔로여가지고요. 지금 뭐 크리스 솔로 탈출했습니다. 솔로라더니 탈출했네. 제가 또. 솔로가 아니라서 그 테스트하고 다니다가 바람 날 것 같아가지고. 자, 또 마이크 좀 전달해주세요. 옆으로. 네. 아까 말씀 중에 그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직접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했는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측면에서 자체적인 기술을 다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뭐 아웃소싱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쨌건 내부에서 뭐 개발하는지 어떤 방침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뭐 개발자로서 만약에 김기사의 어떤 기능이 참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라면은 뭐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누가 제안을 한다는 얘기시죠? 아니 제가 써보고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만약에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다면 그럼 다행히 저희가 회사에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저희가 뭐 아이디어 냈는데 뭐 개발을 못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기대 이상으로 잘 만들어 왔던 것 같고 저희가 따로 이렇게 아웃소싱을 할 생각은 없고요. 아웃소싱 할 정도로 우리가 기술력이 안 되면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맞고요. 어쨌든 서비스는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경쟁력이 되니까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시려고 하면 저희가 그 네이버 카페 김기사.co.kr로 들어가면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다 뭐 도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서비스 컨셉하고 좀 맞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 도입을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혹시 페이스북 하세요? 네, 페이스북도 합니다. 나중에 페이스북 우리 그룹 있으니까 여기 다 거기니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페이스북 쪽지로 그냥 아이디어 내도 되죠? 저는 이제 차는 없고요. 제가 자전거 여행을 좀 많이 하는데 도심을 다닐 때도 있고 자전거 도로를 타고 다닐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김기사 내비를 사용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서비스가 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설정 모드에서도 그 바이크 모드라고 해서 이륜차 사용할 경우에 켜라고 돼 있지만은 그 차종에 보면은 바이크 그 이륜차 모드는 따로 없더라고요. 이륜차를 설정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뭐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좀 추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기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그 자동차 전용도로 제외 기능이 있거든요. 그건 설정을 하고요. 그건 바이크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도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 사실 자전거 모드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뭐 일단 데이터 자체가 자전거 도로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가 없어서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저희 사용자들의 그 요구사항이 점점 많아지면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것 같다 생각되면 이제 뭐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네이버는 자전거 도로 뭐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연결시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생각도 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이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은 자전거 사용자들이 우리 김기사를 틀고 자전거 타고 다니까 별로 많이 안 그럴 것 같거든요. 자전거 타는데 뭐 내비가 뭐 필요합니까? 그냥 타는 거죠, 그냥. 저도 자전거 타면서 이제 내비를 별로 안 하니까 그래서 그 필요성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김기사도 하나의 플랫폼처럼 지금 가려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플랫폼에 여러 업체 맛집이란 이런 데 막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이것도 카톡처럼 김기사도 하나의 그 애플쇼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카톡처럼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 김기사를 기반한 위치 기반 생태계로 가시려는 계획도 있으신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버티컬하게 좀 우리가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잘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하는 벤처 기업들하고 제휴를 해서
쪽에다가 우리가 서비스를 소개해주고 우리 사용자들이 또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단순하게 이제 뭐 제휴하고 합시다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아마존처럼 뭔가 API를 그런 걸 쉽게 할 수 있도록 API를 뭐 페이스북에 뭐 페이스북 네트워크 그런 것들을 아예 확 공개하셔가지고 훨씬 더 그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 생각하시니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여기서 그러면 또 소규모 창고 같은 거 되게 많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여기서 뭔가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저 친구들한테 그냥 할 게 아니라 그렇게 API 딱 제공해줘가지고 한번 해봐라 한번. 지금도 이제 오픈 API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오픈 API를 이용을 하면 김기사가 연동이 돼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어떤 오픈 API를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질문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내비게이션 말 관심이 없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또 블루오션이 돼 있네요. 다름이 아니고 아까 그 투자를 뭐 10억 받고 30억 받고 이렇게 하셨고 나중에 그 엑시트 기획을 뭐 국내 코스닥 시장이 아니라 나스닥 그런 쪽을 생각해 보신다 했는데 그 10억, 30억 투자를 받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30억을 받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밸류를 어느 정도 몇 배수를 받았는지 궁금하고, 나스닥 시장 상장하려면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래가 그 나스닥 시장 상장하려다가 포기하는 업체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좀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그 투자 배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게 저희가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투자를 받을 때 저희가 돈이 필요해서 사실 2차 투자는 돈보다는 해외 진출하기 위한 어떤 파트너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일본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 잘 모르잖아요. 제가 처음에 부산에 있다가 서울 올라왔을 때 그 느낌. 완전히 그냥 생짜 완전히 촌놈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느낌처럼 우리가 일본 갔을 때 비즈니스 하려고 하면 뭔가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의 사이버 이벤트에서 이제 저희가 투자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되면 지분 관계가 이제 있으니까 저희가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예. 30억 같은 데도 30억 같은 데서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 사이버 이벤트랑 진행하다가 이제 국내 투자사 2군데가 같이 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3군데 이렇게 해서 30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해외 나스닥 상장 그거 예. 제가 나스닥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뭐 일본이나 중국 증시가 되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미국 시장 진출 계획은 아직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장에 대해서는 아직 깊게 생각을 안 해봐서 만약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상장은 뭐 먼 미래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오케이.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자, 질문 없으면 지금 여기까지 마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방송 이번 달 지금 매달 월요일 날 7시 반에 여기서 이제 시어톡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편백나무 편백나무가 이렇게 치톤 피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나무가 여기서 천연 제품을 만든 이제 그린 홈테크의 강현숙 CEO님, 이번 사진이 지금 아직 제가 이번 부부가 여기는 경영합니다. 남편은 이사고 부인이 이제 CEO예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을 다 기왕이면 두 분을 다 모셨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11월 18일 날에는 이제 뉴트리바이오텍에서 글로벌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글로벌하게 하고 있는 권진혁 CEO님이고요. 11월 25일 날은 의료기기 쪽 그러니까 의사들을 위한 의료기기를 만드는 닥터 서플라이의 안성규 CEO님.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지금 CEO톡 여기 지금 그 페이스북 페이지고요. 여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 나누셨고 또 그룹이 있습니다. 저기 대표님 여기 그룹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따 끝나고 나서요. 여기 한번 가입해 주세요. 네, 가입한 것 같아요. 했어요? 네, 가입이 눈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글을 쓰셔야 돼요. 눈팅이 필요 없습니다. 네, 오늘 저 이따가 인사말 잠깐 해주세요. 오늘 아마 댓글이 엄청 달릴 겁니다. 네네. 그게 고맙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침을 하죠. 네. 생각보다 이렇게 너무 많이 질문해 주셔가지고, 땀 좀 흘렸습니다. 오늘 제가 어쨌든 말씀드린 부분들이 어쨌든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약속했던 부분들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리고 참 아직까지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여기 MC는 누구든지 여기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11월달 여기 나 MC 한번 해보고 싶다 한 분들은 이따가 끝나고 스탠드 파트 저한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되고요. 자, 그럼 모두 같이 사진